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손님을 막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웬 낯선 남자가 계속 칼을 들고 양파를 썬다. 그 느낌에 술을 먹고 그 횟집에서 목을 매달아서 돌아가셨거든. 더 하고 싶어, 애기들도. 그 듯이 센터일수록 달래줘야 돼. 안녕하세요. 칼칼한 방송의 칼도령입니다. 오늘의 기묘한 이야기, 도깨비터 준비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내보자는 꿈 하나로요. 그렇게 1호점을 열었고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손님들도 많았고 가게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2호점을 열었습니다. 더 넓고 더 좋은 자리에서 말이죠. 처음엔 잘 됐습니다. 1호점처럼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어요. 하루에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을 때도 많았고 1호점처럼 순조롭게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도 투룸에서 3룸으로 이사하고 다세대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이젠 뭔가 나도 조금씩 내 인생이 차츰차츰 풀리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도 잘 잡지 않고 가끔 가게로 놀러 오는 친구들은 장사가 잘 되는 저희 가게 체인점을 내고 싶다며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매니저를 두고 이젠 내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며 가끔 친구들과 술 한잔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제 삶을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뜸해지더니 1호점엔 그래도 손님이 오는데 2호점엔 점점 거의 손님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음식 맛이 문제인지. 다시 점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했습니다. 가게 분위기도 바꿔봤죠.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손님을 막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가게에 소홀해서 그런가 해서 1호점보단 2호점에 더더욱 신경을 쓰면서 지냈는데 매출은 예전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장사를 하는데도 터의 기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 사실 미신 같은 걸 믿지 않아서 가게 오픈 전부터 크게 풍수지리적인 해설보단 인테리어적으로 접근을 하게 해서 가게를 꾸미고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터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단순한 미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상황을 설명하려면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은 똑똑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급하시고 이 정도로 답답하셨다면 나 같으면 터를 무시하지 않고 한번 찾아가 봤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터에서 가게에서 한마디로 여러 가지 터가 있어요. 불난 터, 물난리가 난 터, 장사하다 망한 터, 사장님이 가게에서 자살한 터, 뭐 돈을 번 대박 터. 터마다 느껴지는 기운이 너무 남달라요. A터는 남자가 주인인 터가 있고 여터라고 해서 여자가 주인, 또 원한기, 뭐 지방령, 자살기, 여러 가지 터에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터 중에서는 이 부부가 이제 횟집을 운영하시는 부부였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터를 사장이 자살한 걸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장사를 꼭 끝마칠 때쯤 부엌에서 맨날 탁탁탁 칼질하는 무슨 이렇게 양파 쓰는 탁탁탁
소리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희한하다. 근데 이거를 남편분만 겪었던 게 아니라 마누라도 겪은 거야. 근데 사실 이런 증상을 많이 겪은 건 남편분이 많이 겪었어.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의뢰를 해서 점을 보러 오게 돼요. 그래서 꿈에 웬 낯선 남자가 계속 칼을 들고 양파를 썬다. 근데 마침 주방에서도 양파 써는 소리가, 도마 칼질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사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때 2개월 됐다 하더라고. 터고사는 지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는 터고사 같은 거를 아예 생각지도 않고 무시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령님의 도움을 받고자 저한테 터고사를 의뢰를 해서 제가 이제 터고사를 지내러 갔는데, 저도 정말 그 터가 자살한 터인지 몰랐어요. 모르고 갔는데 부엌에 수호신 마냥 남자분이 탁 서 있더라고. 근데 이분이 생활고 도박, 장사가 정말 잘 되셨는데 이 도박에 손을 대면서 패가 망신했고, 이제 한국 분이랑 결혼하셨던 남자분이 아니었어요. 그 횟집 본사장님이 외국에 그 다른 나라 방글라데시였나? 그 여자가 돈도 들고 다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래서 홧김에 술을 먹고 그 횟집에서 목을 매달아서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우선은 이 터를 달래야 된다 해서 그 망제님을 우선 천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터에도 주인이 있어. 터신이라 그래서 그 터의 신한테 밥을 줘서 대접하는 의식을 하고 나서 정말 귀신같이 장사도 잘 되고, 그 이제 부부 사장들이 그런 기괴한 기묘한 일을 겪지 않았다 라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죠. 도깨비 터를 들어가서도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도 있어요. 왜냐면 도깨비들은 장난을 해요. 장난을 해서 우리가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생기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생기고, 그리고 도깨비들이 기분이 나쁘면 싹 몰고 가버려요. 다. 그래서 누구나 다 도깨비 터에 가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도깨비 터에서 그 터를 달래야 돼. 메밀묵도 써주고 막걸리도 주고. 애기들이 어때? 아 이쁘다. 너 노래 잘한다. 어이구 그러면 어때? 더 하고 싶어 애기들도. 그듯이 센 터일수록 달래줘야 돼. 그러면 그 터는 분명 대박 터로 바뀔 겁니다. 귀신은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악령이라고 뜻하죠. 근데 도깨비는 수호령이에요. 수호. 보호해주는 신이죠. 그 도깨비가 누구를 해하거나 괴롭히기나 악하게 하는 신은 아니에요. 다만 짓궂은 깨비터를 들어가면 큰 코 다칠걸. 장사가 잘 되던 1호점과 2호점의 차이는 아마 그 터의 방향도 중요할 거고요. 그 터가 또 나와에 맞는 남터인지 여터인지 이런 것도 중요할 겁니다. 셀프 비방은 우선 이제 많이들 아시는 쑥을 피워본다. 그 다음에 막걸리를 떠본다. 이제 고사를 지내본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의는 전문의한테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셀프 비방이라고 하면은 막걸리가 우선 셀프 비방 중에 하나예요. 카운터 쪽에 막걸리 한 병을 따라 놓는 겁니다. 그리고 비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들어갈 자리, 내가 누울 자리가 아닌데 그 터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게 터라고 났을 때도 장사터, 이사가는 집터, 뭐 여러 가지 터가 있잖아요. 뭐 건물을 지어도 되는 터, 안 되는 터. 사업을 시작하고 누가 뭐를 하기 전에 망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내가 잘 되려고 장사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왜 망하냐? 나와 안 맞는 터에 그거를 지었다 이거야. 나와의 안 맞는 장소에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될 자리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시작하는 장사 주소도 봐야 되지만 그 사람의 사주 기운과 그 터의 기운이 합이 드냐 안 드냐도 봐야 돼. 모든 자리든 그래. 우리가 뭐 대통령의 자리든 국회의원의 자리든 연예인이든 뭐든, 연예인으로 비교했을 때 연기자가
연기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면 발연기다, 구설수다, 이런 욕을 먹고 하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안 맞는 터에 가서 망조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장사터든 집터든 문 앞에서 정면을 바라보게 하셔야죠. 사장 자리를. 네. 문이 이렇게 현관문이 있으면 현관문 방향을 마주보는 자리가 바로 사장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쁜 기운이 들어왔을 때 사장이란 명패로 누를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다가 이름을 해놓잖아요. 대표 누구누구누구.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네, 25년도 을사년 여러분들 경기가 정말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 모두 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역경과 고난을 한번 다 같이 이겨나가서 25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